상견례 자리에서 이름 하나가 불리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가 마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40년 전 교실에서 도시락을 엎으며 자신을 거지라 부르던 정화였죠. 웃음 속에 숨겨진 모욕이 다시 튀어나왔고 묻어두었던 기억이 그대로 깨어났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축복일지 또 다른 시련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다면 화면을 톡톡 2번 눌러주세요. 은주는 반찬 가게 불을 끄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작은 반찬통을 정리하는 손끝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드러났습니다. 장사를 하며 세월이 만든 흔적이었죠. 가게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자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었어요. 바로 딸 할인의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은주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단정한 재킷과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지만 그 옷들이 과연 오늘의 무게를 견뎌줄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했죠. 거울에 비친 얼굴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우리 할인을 위해서라도. 작은 다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할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직 준비 안 끝났어. 밝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할인은 막 피어난 꽃처럼 환했습니다. 은주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 우리 딸 천사 같네. 애써 미소 지었지만 미소 뒤에는 수많은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지금 나 떨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는 거 알아?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민우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주의 손끝은 계속 치마주름을 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 대수야. 그런 걸로 우리 결혼을 반대할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내가 민우랑 만나지도 않았어. 그 말에 은주는 순간 눈물이 맺힐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딸이 엄마보다 더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약속된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은 주름과 희미한 흉터가 그대로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증거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버텨왔고 오늘도 당당하게 설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은주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비가 새던 낡은 집, 남편의 불안한 발자국 소리, 홀로 밤새워 가게를 지키던 시절.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묘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인은 옆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은주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 향과 고급스러운 장식이 은주를 압도했죠. 직원이 정중히 안내하는 복도는 짧았지만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한 손으로 가방을 꼭 쥐며 심호흡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딸의 미래가 달린 날이니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문 앞에서 할인이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은주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는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40년 전의 이름이 다시 현실로 뛰어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먼저 보이는 장식품과 조명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오랜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왔죠. 정화는 명품 옷차림에 고개를 곱게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은주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압력은 그녀의 미소였어요. 웃음이었지만 속에 숨은 기세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은주 맞지? 정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차분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답변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시는 사이세요? 정화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알지.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는 기색이 아니라 은주를 위아래로 훑는 냉정한 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눈빛을 곁눈질로 살피며 조심스레 은주 쪽에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배려가 잠시 은주의 어깨를 붙잡아주는 듯 했지만 정화의 다음 말이 곧장 그 안정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은주,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동창 모임에는 한 번도 안 보였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일부러 피한 건 아니지. 정화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뼈가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물컵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 짧은 대답이었죠. 그러나 정화는 곧바로 웃음을 터뜨리며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사정이라. 무슨 사정이 그렇게 컸길래 친구 얼굴 한 번을 못 비춰? 넌 예전에도 그랬잖아. 졸업식 날에도 크게 말썽이 있었지. 순간 은주의 기억 속에 오래된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교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신,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버티던 모습, 그리고 정화의 날선 목소리가 쏟아지던 순간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장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정화의 얼굴이 그때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여보, 이제 음식이 나왔어. 정화의 남편 박진수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눈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고 음식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리는 눈치가 보여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살폈습니다. 은주의 미소는 억지로 붙잡은 것이었고 뺨 근육이 경직된 듯 굳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손목을 조용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거센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듣자 하니 재혼했다면서?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얼굴도 안 비추고 혹시 막노동 같은 거 하시나?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며 제지했지만 정화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사돈될 사이인데 서로 알아야지. 그리고는 다시 은주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친근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죠. 할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나 은주는 재빨리 딸의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눈빛으로 참아라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성격은 엄마 안 닮았네. 눈 부릅뜨는 게 아버지 닮은 건가? 그러면서 할인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어릴 때 꽤 힘들게 살았지. 민우랑 환경이 많이 달랐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할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엄마가 부족함 안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잘 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은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지키며 당당히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이 감춰왔던 상처가 여전히 드러나는 것 같아 아프기도 했습니다. 정화는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에이, 콩가루 집안 아이들은 다 티가 나는 법이야. 눈빛이 아주 독하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은주는 손끝을 꼭 모으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정화의 목소리는 또 다른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화의 말은 식탁 위에 흐르던 따뜻한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음식이 떨어질 만큼 모두가 긴장했죠. 은주는 숨을 고르며 억지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조차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손등 위로 파르르 떨림이 번졌지만 끝까지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옛날에도 그랬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은주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할인이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말씀 정말 지나치십니다. 그러나 은주는 재빨리 손을 뻗어 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흘낏 보고는 다시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 성질은 엄마 안 닮았네. 눈만 번뜩이는 게 아버지 성깔 닮은 거겠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갔습니다. 민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죠. 은주의 머릿속은 이미 40년 전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던 날 교실 창가에 앉아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던 기억. 가방을 빼앗겨 바닥에 흩어진 몽당 연필과 낡은 교과서. 그리고 교실 가득 울려 퍼지던 정화의 웃음소리. 그때 느꼈던 모욕과 수치심이 지금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박진수가 조용히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분위기 망치잖아. 그러나 정화는 눈을 흘기며 남편을 눌러버렸습니다.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다고 그래. 사돈들 사이인데 서로 솔직히 아는 게 나쁘지 않잖아. 그 순간 은주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흰 자국이 남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화는 숨을 고르듯 찻잔을 들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있어? 아니면 아직도 단칸방에서 사는 거야?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목소리는 울컥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참아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순간 은주의 귀에 과거의 또렷한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야, 한은주, 너 혹시 거지니? 정화가 교실에서 던졌던 그 모욕적인 말. 아이들의 웃음소리, 떡볶이 냄새, 눈물로 젖은 손바닥. 모든 게 뒤엉켜 현재의 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지연이 어머님께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은주는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아직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정화의 시선은 끝내 은주의 정직한 눈을 겨누었습니다. 사람 팔자는 바뀌지 않아. 딸도 결국 엄마 팔자 따라간다잖아.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온 분노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은주도 알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모욕을 삼키고 침묵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마지막 말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선이었죠. 딸마저 자기 팔자와 같다고 단정 지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은주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정화야. 은주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넌 아직도 똑같구나. 40년 전 교실에서 했던 그 말,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네. 정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니? 난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실이라니.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내 눈에 비친 우월감일 뿐이야.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 내 딸이 내 팔자를 따라간다고. 아니, 할인이는 내가 살아낸 시간을 보고 더 강해진 거야. 순간 할인의 눈이 커지며 울컥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가 그렇게 당당히 자신의 삶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죠. 정화는 당황을 감추려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치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은 다 똑같아. 결국 집안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때 은주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 눈은 다 다르지. 그런데 정화야, 내가 오늘 여기서 느낀 건 딱 하나야. 진짜 품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낸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은유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은주가 달라졌네. 옛날에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니 이제는 제법 말대답도 하네. 그러나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었어. 그땐 단지 살아남으려 입을 다문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는 숨을 이유가 없어. 할인이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은주에게 용기를 더해 주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맞아.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 과거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은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 그때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내 딸도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순간 할인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우도 곁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압니다. 할인이가 얼마나 올곧게 자라왔는지.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덕분이에요. 방 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얼굴은 굳어갔고 은주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정화야, 내가 오늘 한 말들 다 기억할게. 하지만 그 말들에 내가 무너지진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내 지난날을 들춰낼수록 나는 지금 내 자리를 더 굳게 지킬 거야. 정화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은주에게 쏠리자 더 이상 쉽게 웃어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은주는 마지막으로 물컵을 들어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자리라면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진심 아닐까. 그 한마디에 방 안은 무겁지만 낯설지 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주의 단호한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진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지만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화만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세우려 했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다시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겠지. 하지만 결국 세상은 냉정해. 가진 자가 웃는 거고 없는 자는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틀렸니?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억눌린 긴장감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때 박진수가 낮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더는 말하지 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숨기기 어려워. 순간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여기서 그런 소리를? 정화가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결혼 상견례 자리야.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은 도를 넘었어. 은주 씨가 과거에 뭐라든 지금은 다르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리 떳떳하다고 생각해. 짧은 말이었지만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정화는 목소리를 낮추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서 그 얘기 꺼내지 마. 체면이 있잖아. 그러나 이미 균열은 드러났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굳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을 되갚는 통쾌함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 드러나는 씁쓸함이었죠. 정화가 쥐고 있던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무튼 난 내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그게 무슨 죄냐고. 그러나 목소리는 전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오늘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도 다 압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집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할인이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정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우야, 넌 아직 몰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러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적어도 제 선택은요. 저는 제 삶을 부모님의 과거로 흔들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구나. 방 안의 공기는 전과 달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스며드는 듯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느꼈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정화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단호한 말은 평소라면 흘려넘겼을지 몰랐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진수의 날카로운 시선, 아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은주의 차분한 태도까지 모두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난 그저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야. 정화가 중얼거리듯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화는 늘 큰 소리로 떠들며 친구들을 휘어잡았습니다. 반면 은주는 늘 구석에서 조용히 버티며 책상 서랍에 낡은 연필 하나를 넣어두는 게 전부였죠. 그때 정화의 조롱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뒤바뀐 듯 정화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진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이젠 다 그만하자. 체면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가 무너질 때가 아닌가 싶네. 방안이 술렁였고 정화의 손이 덜컥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인은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반대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로를 선택한 건 진심이에요. 제발 그 마음만은 존중해 주세요. 민우도 곧장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미래는 부모님 과거가 아니라 저희가 함께 쌓아갈 날들에 달려 있어요. 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너무도 담백했기에 거짓으로 맞받을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른 건 오래전 은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배고픔을 숨기려 수도꼭지 물을 마시던 모습, 가방을 끌어안고 버티던 작고 연약한 어깨.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정화야. 은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어.
나도 있었고 내게도 올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꼭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니. 작은 목소리는 오히려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박진수는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더는 숨길 수 없어. 아이들도 다 알고 나도 더는 감출 생각 없어. 그 말은 정화의 마지막 방패마저 흔들어 버렸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오래된 균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가 무너지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 자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식어갔고 말 대신 침묵과 긴 한숨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식당 안공기는 이제 더 숨막힐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정화는 끝내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와 손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더없이 차분했고 민우와 할인의 단단한 태도는 정화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때 박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이젠 다 말하자. 감출수록 더 무너질 뿐이야. 순간 정화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체면이 있잖아. 정화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은 진즉에 무너졌어.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숨을 삼키며 두 손을 모아 움켜쥐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주려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의 두려움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통쾌함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숨긴 만큼 드러나는구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진수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동안 집안을 지탱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빚에 쫓기고 있었어. 너희 어머니가 그걸 숨기려 했던 거다. 정화는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억지로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몰아세우셨던 건가요? 할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번진 눈물이 화려한 화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니. 정화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화야, 너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았어. 가진 게 많다고 믿었던 그 자리도 결국은 허상이었네. 그동안 내가 내게 던졌던 말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차례야.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교실에서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와 귀에 울렸습니다. 거지 같다. 내 팔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때는 장난처럼 뱉은 말이었지만 지금은 칼날처럼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할인이와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어요. 정화는 아들의 굳은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무너질 곳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던 체면은 산산이 부서졌고 남은 건 지난날의 잘못과 지금의 허망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침묵은 길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화의 무너진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스스로 세운 벽이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딸 앞에서 더 이상 움츠리지 않겠다. 그리고 정화와의 오래된 고리도 여기서 끝내야 한다.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응어리가 풀린 듯 시원하면서도 정화의 무너진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할인과 민우의 단단한 의지가 모든 것을 버티게 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결국 양가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날 은주는 연보랏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리자 눈부신 조명 아래로 할인과 민우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주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자리에서 정화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아이는 서로의 서약을 나눴습니다. 은주는 딸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들었고 민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모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식이 끝난 뒤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던 정화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40년 넘게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두 집안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화는 민우와 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모욕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인연이 쌓여갔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어느덧 작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아기가 까르르 웃으며 기어다니자 은주와 정화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 대신 사랑만 받으며 자라야 해. 정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세대의 잘못은 여기서 끝내자.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지. 손주는 두 할머니의 품을 오가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거실은 금세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모욕과 눈물, 억울함과 참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멀리 흘러간 강물 같았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고맙다. 내가 날 용서해줘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원수도 피해자도 아니야. 둘도 없는 친구로 남자. 우리 아이들과 손주가 증명해주고 있잖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웃음소리를 나눴습니다. 손주의 옹알이가 모두의 마음을 녹였고 두 집안은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 이 행복을 지키는 게 이제 내 몫이겠지. 정화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비로소 두 여인의 가슴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 흔적 덕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주의 웃음 속에서 진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 완성되었습니다.